보게 되면 390페이지 2번에 교류 회로가 나오죠. 정연파 교류는 4연파형을 그린다. 주기는 1주파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이다. 한번 읽어보시고, 주파수는 1주 동안 반복하는 사이클의 수다. 각속도는 공식이 있어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있는데, 라디안이 뭐예요? 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 라디안 썼는데 360도는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써볼게요. 2파이 라디안 이렇게 2파이 R, 2파이 라디안. 그러면 라디안은 뭐예요? 2파이 분의 360도. 그죠? 약 57.3도? 우리가 뭐 90도, 45도 이거 있잖아요. 1라디안은 호도각으로 고치게 되면 57.3도 정도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60도는 2파이 R이다. 요 의미입니다. 자, 위상. 주파수가 같은 두 개의 이상의 교류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 V2는 V1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뒤진다. 뒤지는 거를 지상이라고 그래요? 진상이라고 그래요? 지상이라고 그러고요. 앞서는 거를 진상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 교류의 값, 순식값. 그건 순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에 따라서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어느 시간 일대의 순간적인 값, 이걸 이제 순식값이라 하고요. 순식값 중 가장 큰 값은 최대값. 실효값, 징유의 크기와 같은 일을 하는 교류의 값. 파형의 계략적인 형태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파고율과 파형률의 계수를 사용한다. 파형률은 파의 기울기 정도를 의미합니다. 파고율은 파의 날카로움의 정도. 그래서 파고율은 날카로움의 정도. 그리고 파형률은 기울기의 정도. 파고율은 실효치분의 최대치, 파형률은 평균치분의 실효치 외워야 되고, 아래에 있는 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교류에서 딱 하나를 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교류 회로에서 RLC의 작용이 있는데요. 저항만의 회로, 인덕턴스만의 회로, 커패시턴스만의 회로. 이 인덕턴스만의 회로를 L 옆에 써주세요. L만의 회로라고도 합니다. 아래쪽에 한번 보죠. 인덕턴스만의 회로, 즉 L만의 회로는 B에 보면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그러면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어때요? 90도 뒤지겠죠? 그래서 뒤지는 전류, 무슨 전류죠? 지상전류입니다. 옆에 써주세요. 지상전류. 3번에 커패시턴스만의 회로, C만의 회로인데요. 넘어가서 또 역시 B에 보면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늦다. 그러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겠죠? 진상 전류라고 옆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 RLC 직렬회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RLC 직렬회로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LC 직렬회로를 한번 그려보죠. 시험에 필요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여기다 이제 뭘 채울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직렬은 전류가 일정합니까? 전압이 일정합니까?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I,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에요. 축입니다. 90도는 이쪽이 90도예요? 이쪽이 90도예요? 이게 10도, 45도, 90도 맞아요? 311페이지에 인덕턴스만의 회로, L만의 회로는 전류가 지상 전류였어요. 전압보다 90도 늦어요. 그러면 전압이 여기에 L 있고 전류가 여기에 전류 L이 있어요. 여기에 전압 L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고 이게 있으면 전압보다 전류가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빠른 거잖아요. 얘가 여기에 있고 전류가 여기 있으면 전류가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늦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위에가 맞죠. 그래서 이 그림이 L만의 회로예요. 그러면 R만의 회로는 뭐냐? R만의 회로는 요게 R만의 회로예요.
화살표를 그려보면 이게 V, R 이렇게 됩니다. R만의 회로는. R만의 회로는 위상이 90도 늦거나 앞서지 않아요. 똑같아요. R만의 회로는. 항상 그래요. C만의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한 개 제대로 하면 한두는 반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V,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만의 회로. 그죠? 이렇게. 여기에서 I는 IL일 수도 있고 IR일 수도 있고 IC일 수도 있어요. 즉 뭔가 하면 IL, IC, IR. 그죠? 여기서 R은 뭐예요? 우리 얘는 저항. C는 뭐예요? 콘덴서. L은요? 코일. 그래서 얘는 유도되는 유도성. 얘는 용량성. 지금 역으로 가보는데요. 이게 전체예요. 이 그림만 정확하게 외워놨다. 그러면 R만의 회로는요. 위상이 같잖아요. L만의 회로는요. 전압이 앞서고 전류가 뒤쳐졌잖아요. C만의 회로는 반대고요. 그죠?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회로예요? 직렬 회로니까 I는 같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병렬 회로는 어떨까요? 병렬은 뭐가 기준일까요? RLC 똑같은 게 전압이에요. 그리고 얘는 파란 전압이 기준이에요. 이제 뭐가 달라요? 빨간 전류가 달라요. 얘는 IR이에요. 얘는 VR이고요. 이면서 얘는 VL이기도 하고 얘는 VC이기도 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V는 I가 여기 있고 V가 여기 있어요. C만의 회로는 여기는요. V가 여기 있으니까 I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I, C 여기 있어야 되죠. C만의 회로는 I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I 뭐라고요? 여기는 L 이렇게 되죠. 직렬일 때하고 병렬일 때가 이렇게 L과 C가 바뀌어요. 나중에 RC 직렬, RLC 병렬, RLC 직렬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 시작하라고요. 이제 이 그림의 활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활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 두 개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 어떤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유효전력을 구하고 무효전력을 구하고 유효율을 구하고 무효율을 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교류에서는 이게 꽂히니까.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무슨 합이에요? 벡터 합이죠.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방향이 있어요. 벡터 합은 어떻게 돼요? 이게 벡터 합이잖아요. 얘가 지금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뭐가 형성돼요? 직각 삼각형이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교류에서는 삼각 함수를 모르면 또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세타잖아요. 요게 Z예요. 벡터 합.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RL 직렬일 때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고요? L이고 얘는 뭐라고요? R이라고요. VL이고 VR이 되는 거죠. 병렬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병렬을 가져오면요. 이 그림을 만일에 그렸다.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IC잖아요. IC. 이건 뭐예요? 이쪽은 IR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합성이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똑같으니까 이건 직각삼각형이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예요? I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예요. 저항 역수 있죠. R분의 1. 리액턴스의 역수. 임피던스의 역수. 이걸 뭐라고 그래요? G, B, Y. 이걸 뭐예요? 컨덕턴스. 이거 뭐예요? 서셉턴스. 이거 뭐예요? 어드미턴스. 얘 단위는 옴이잖아요. 그죠? 얘 단위는 뭐예요? 옴 뒤집어진 거. 또는 옴 마이너스 1. 또는 지멘스. 얘는 모우라고 읽고 얘는요. 지멘스라고 읽죠. 그리고 I는 R분의 V. 그래서 V는 IR. 이게 뭐예요? 옴의 법칙. 그리고
P는 IV. 이런 공식이 필요해요. RL 직렬이다. 직렬이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RL 직렬이다. 이쪽이잖아요. RL 병렬이다. 그러면 이쪽이에요. RL 직렬이다. 그럼 여기서 얘와 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RL이니까 VR, VL 이렇게 빼오잖아요. 이 그림에서. 그리고 합성을 해요.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삼각형이 나와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거 조금 전에 했죠. 자, 이 값이 무슨 값일까요? VL이죠. 이 값이 무슨 값일까요? VR이죠. 이 값은 무슨 값일까요? V죠. 전체 값. 전체 V요. 물론 계산할 수 있죠. 루트 VR의 제곱 플러스 VL의 제곱 이렇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전체 성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V를 구할 수 있죠. V를 구해라, VL을 구해라, VR을 구해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타죠. 자, V는 IR이에요. 그럼 얘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하면 똑같은 삼각형인데 V 대신에 IR을 써요. 얘는 IR을 써야 되는데 LS에는 R 성분이 뭐가 있어요? 단위를 R과 똑같이 쓰는, 저항과 단위를 똑같이 쓰는 X가 있잖아요. X가. 근데 X가 사실은 나눠져요. 얘는 L이잖아요. XL. 리액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C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그러는 거죠. 자, 얘는 뭘까요? I, Z를 써야 되겠죠. 맞아요? 자, I가 직렬일 때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으니까 지워요. 지워요, 지금.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Z, XL, R 해서 얘가 임피던스 삼각형이라 하는 거예요. V는 IR이니까 IR, IX, IZ. R, X, Z가 같은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I가 같으니까 직렬은 I가 같거든요. 지우니까 임피던스 삼각형이 나온다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해서 I를 지웠는데 이제는 세 군데다가 I를 곱해봐요. I를 지울 수도 있지만 I를 곱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왜 곱할 수가 있냐?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직각삼각형이 있다. A, B, C다 라고 가정했을 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아요. 양변에 똑같은 값을 곱해줘요. 즉 I를 곱합니다. I를 곱해요. I 플러스 뭐 돼요? IA제곱, IB제곱, IC제곱이잖아요. I를 다 곱해줄 수 있다고요. I를 다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I를 다 곱해주면요. IV가 되고요. IVR이 되고 IVL이 되잖아요. IV는 뭔가요? P죠. 전력이에요. 전력. 그래서 전력 삼각형이 나와요. 전력 삼각형. 얘는 PA, 얘는 P, 얘는 PR 이렇게 전력 삼각형이 나온다고요. 얘는 무슨 전력이에요? 전체 P상 전력이에요. 얘는 무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이고 얘는요 무효 전력이거든요. PA, PR, P 그냥 얘는 P라고 써요. P. 우리가 얘기하는 와트 있잖아요. 와트 단위 와트 쓰는 거. 그래서 5kW다. 그러면 단위에서 벌써 유효 전력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볼트 암페어를 씁니다. 얘는 무슨 단위를 써요? V, A, R인 바를 쓰죠. 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어요? 전력 삼각형, 전압 삼각형, 임피던스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 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폭이 엄청 넓어져요. 이제 RC 직렬이에요. RC 직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가져와요? 이게 VR, 이쪽이 VC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삼각형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역삼각형을 볼 수 있죠? 이 세타잖아요. 얘하고 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VC가 되고, 여기 뭐예요? VR이 되고, 이게 이제 V 전체 값이 된다고요. 조금 전에 뭐 했으니까 이제 좀 단축을 해보죠. V는 IZ였잖아요. 얘는 IR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R, Z, 얘는 X, C였잖아요. 그냥 X만 써도 돼요. 리액턴스, 저항, 임피던스. 임피던스 삼각형 나왔잖아요. I를 나눴어요. 얘는요, I를 곱해요. 그러면 IV. 뭐예요? P. 이것도 P. 이것도 P인데, 얘가 뭐라고요? 그냥 P고, 얘는 PA고, 얘는 PR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 얘는 피상 전력. 얘는 무효 전력. 그죠? 그래서 지금 애초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전압삼각형, 임피던스 삼각형, 전력삼각형이고, 이제 하나를 더 해보죠. RLC 직렬이에요. RLC 직렬. 세 개 다 있어요. 세 개 다 있는데 이 VL과 VC가 똑같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R만 남겠죠. 근데 이게 크고 이게 작아요. 예를 들어서 VR이에요. 이게 VC고 이게 VL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이 이만큼이죠. 요만큼이 여기에서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만큼을 지워버려서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결국은 양쪽으로 당기니까 진짜 힘은요, 요만큼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RLC 직렬은 일단 요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똑같은 크기만큼을 지워요. 이렇게 지운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RLC 직렬은 또 삼각형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내죠. 이게 뭐예요? V이고, 이게 VL이고, VC는 없어졌잖아요. 원래 RLC 직렬인데 RL이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VR이 되는 거고. 이 값은 사실은 원래 있던 VL-VC 값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5고 이게 3이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넣어야 된다고요? 2를 넣으면 되죠. 자, 나머지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Z, R, X. 여기서 뭐예요? P, A, P, PR. 이렇게. 자, 병렬이에요. 조금 전에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삼각형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는 RC 병렬이에요. RC 병렬이면 IL을 제하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IC고 이게 R이 되겠죠? 이제 벡터 합성.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나와요? 이런 삼각형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I, R. 이게 I. 이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으니까 I, C. 이제는 전압이 아니고 전류 삼각형이 나오죠. 병렬은 전류 삼각형, 전력 삼각형, 그리고 무슨 삼각형이 있을까요? 어더미턴스 삼각형이 있어요. 임피던스 삼각형이 아니고. I는 R분의 V죠. 그래서 R분의 V, R분의 V, R분의 V. 맞아요? 아니잖아요. 얘는 R분의 V가 R이 있는데 얘는 R분의 V가 아니고 Z분의 V죠. 얘는요, X분의 V잖아요. 이거는 R만의 회로, 이건 C만의 회로, L만의 회로인데, C만의 회로일 때는 저항 개념이 리액턴스 X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V를 다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V를 다 지우면. 네? Z분의 1, X분의 1, R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근데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거를 개념을 한 개 더 만든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자? Z분의 1을 어더미턴스라고 하자. X분의 1을 서셉턴스라고 하자. R분의 1을 컨덕턴스라고 하자. 이렇게 의미를 한 개 더 만드는 거라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V가 일정하니까 V를 모두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PA. 요거는요, P. 요거는 PR. 이렇게 되겠죠. 얘는 무효전력이에요, 무효전력. 요쪽에 유효전력, 항상 얘는 똑같아요. 유효전력. Y축은 무효전력. 전체는 P상전력. 이거를 한번 다 해보세요. RC, RL, RLC, 직렬, 병렬을 혼자서 해봐야 늘어요. 전개회로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회로 쪽으로는, 교류 쪽에, 교류 쪽에는 파고율, 파형률, 표 있잖아요. 표하고 이렇게 RLC 직병렬 일 때 뭐를 많이 구하라고 그러세요? 전력이요. 유효전력을 구해라, 무효전력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임피던스를 구해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죠. 3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직렬공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XL과 XC가 같을 때, 즉 여기에서 얘와 얘가 같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얘는 XC, 얘는 XL. 316페이지에 보게 되면 4번에 교류 전력이 나와요.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여기에 역률이 나와요. 그죠? 역률은, 역률은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무효율은 사인 세타예요. 그죠?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예요? Z분의 XL이죠? 그리고 여기 삼각형에서는 뭐예요? 여기 전압 삼각형에서는 V분의 VL 맞아요? 또 전력 삼각형에서는요 PA분의 PR. 그죠? 다른 삼각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요 또 이렇게 삼각형을 지금 다 그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무효율, 역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삼각형은 전력을 구해라,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를 구해라 이럴 뿐만이 아니고 무효율을 구해, 유효율을 구해라 다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다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5번에 스타 델타 상호 등가 변화, 그리고 6번에 삼상전력, 7번에 평형 삼상전력, 8번에 Y열선.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실 수 있을 거예요. 9번에 삼상전력의 측정, 1전력계법, 2전력계법, 3전력계법. 1전력계법은 전력 측정치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3을 곱하고. 2전력계법은 그냥 더하고, 3전력계도 그냥 더하고.